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 되셨거나 스스로 말소하신 분들이 9월 달에 꼭 해야 할 신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된 이후에 꼭 해야 할 신고 관련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된 이후에는 여기서 말하는 말소에는 자동말소나 자진말소, 등록말소, 직권말소 모두 다 포함됩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된 이후에는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사이에 꼭 해야 할 신고가 있습니다. 이 신고를 말소가 된 그 해에 해야 할 때가 있고 그 다음 연도에 해야 하는 경우로 나누어지는데요. 자, 어쨌든 9월 달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냐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았던 주택임대사업자가 그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되면 그때 하는 거예요. 애초에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는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받기 위해서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하셨겠죠? 그렇게 배제 받았다가 혜택 받았다가 임대사업자가 끝나면 더 이상 임대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소가 되고 나면 이제 종부세 합산배제 받은 걸 다시 종부세에 합산시켜 주세요. 그 신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신고 이름이 뭐냐면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신고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에서 제외시켜 주세요. 다시 종부세에 합산시켜 주세요. 그 뜻입니다. 이 신고하시는 건데 언제 하시는 거냐면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사이에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거고, 이제 그러면서 올해 9월 16일부터 올해 말일은 9월 30일입니다. 9월 30일 이 기간에는 누가 신고해야 할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신고 이걸 알아볼 텐데요. 일단 신고 대상은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았던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됐을 때 그때 신고하는 겁니다. 물론 이 혜택 받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했었겠죠. 만약에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임대사업자거나 간혹 이제 조건이 충족 안 돼 가지고 공시가격 6억 초과거나 임대 개실 당시에 자, 이런 기준으로 혜택 받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은 맞는데 이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몰라가지고 이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안 하면 혜택 못 받습니다. 어쨌든 그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그때는 합산배제 제외 신고는 할 필요 없겠죠. 이렇게 혜택 받은 사람들이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됐을 때 그때 하는 겁니다. 앞서 임대사업자의 말소에는 자동말소, 자진말소, 등록말소, 직권말소 모두 다 포함이고요. 두 번째는 신고기간인데요. 제가 신고기간을 두 가지 경우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신고기간은 기준은 같아요. 같은데 제가 구분한 이유는 그 임대사업자 말소에서 자동말소와 자진말소, 등록말소, 직권말소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신 분들 위해서 나눈 겁니다. 자, 먼저 1번은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 폐지 대상이니까 자동말소 대상입니다. 단기 민간임대나 아니면 아파트 8년짜리 장기일반 민간임대, 그것도 매입임대로 건설임대 말고, 자, 이분들은 만약 자동말소나 자진말소가 6월 1일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매년 6월 1일 이전에 자동말소나 자진말소 하셨다면 그 해 종부세는 대상이 됩니다. 합산돼요. 합산배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자동말소나 자진말소 일자가 매년 6월 2일 이후라면 그 해 종부세 합산배제는 받습니다. 즉 합산배제 혜택을 적용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보면
이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언제 하는 거냐? 만약 자동말소나 자진말소 일자가 6월 1일 이전이라면 그해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사이에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하는 거고요. 만약 자동말소나 자진말소 일자가 6월 2일 이후라면 그 다음 연도, 왜냐하면 그 해까지는 합산배제를 받으니까 그 다음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사이에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종부세 과세 기준 일자가 매년 6월 1일이거든요. 이 날짜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에 자동말소나 자진말소가 돼버리면 주택에 들어가는 거니까 종부세 나오는 거고, 6월 2일 날 자동말소나 자진말소가 됐다면 6월 1일자에는 임대사업자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연도에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유지대상 임대사업자입니다. 폐지가 되는 게 아니고 유지가 되는 사업자니까 비아파트 6년, 8년 또는 10년 오타가 있네요. 8년, 10년은 장기 일반 민간임대고요. 자, 6년짜리는 단기 민간임대겠죠. 자, 좀 오타가 있었네요. 6년짜리 단기 민간임대나 아니면 8년, 10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임대. 자, 이렇게 이런 사업자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다가 만약 6월 1일 전에 등록 말소했다면, 자, 자동말소와 자진말소, 등록말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동말소, 자진말소는 일종의 폐지 대상, 자동말소가 되는 그 사업자에게 쓰는 용어예요. 자동말소는 임대기간 끝나고 자동말소되는 거고, 자진말소는 그 의무 임대기간 충족 전에 내가 스스로 말소하는 거고. 그런데 유지가 되는 사업자는 이 용어가 없습니다. 그냥 등록말소. 자, 8년 다 충족하고 또는 6년, 10년 의무 임대기간 다 충족하고 말소하는 것도 등록말소고, 그 기간 충족하기 전에 먼저 말소하는 것도 등록말소입니다. 자, 어쨌든 어떤 경우든 그 말소 일자가 6월 1일 이전이면 앞선 사례처럼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만약 6월 2일 이후에 말소하게 되면 종부세 합산배제 계속 받는 거고. 자, 그래서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 기간도 앞선 사례와 똑같이 등록 말소 일자가 6월 1일 이전이라면 그해 9월 16일부터 말일 사이에 하는 거고, 등록 말소 일자가 6월 2일 이후라면 그 다음 연도 9월 16일부터 말일 사이에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적지 않았습니다만 직권말소 마찬가지죠. 그냥 여기다가 글씨만 바꾸면 돼요. 직권말소로. 그러면 똑같습니다. 6월 1일 이전이면 그해, 6월 1일 이후면 그 다음 연도에 신고하는 겁니다. 직권말소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시군구청장,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말소시키는 거예요. 임대사업자가 어떤 잘못했을 때 도저히 봐주지 못할 때 이런 잘못했으니까 직권으로 내가 말소시킬 거야. 지자체에서 그겁니다. 되게 안 좋은 경우죠. 직권말소는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는 해당되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웬만하면 다들 잘 지키니까 보증보험이든 부기등기든 다 잘 지키기 때문에 직권말소 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만, 혹시나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날짜 기준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자, 그러면 올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누가 신고할까?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적용받았던 임대사업자 중에서 2024년 6월 2일부터 올해 2025년 6월 1일 이 사이에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된 경우입니다. 자동말소든 자진말소든 등록말소든 직권말소든 그 말소 기간이 여기에 들어가면 작년 6월 2일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그러면 올해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앞서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6월 1일 이후면 그 다음 연도고 6월 1일 이전이면 그 해니까 예, 올해는 작년 6월 1일부터 올해 6월 1일까지겠죠. 신고하시는 거고 이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주의하셔야 되냐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미 신고 대상임에도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신고 기간도 이미 다가왔는데 안 하신 분들, 해당 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 예, 계십니다. 뭐 한 2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 예, 계세요. 자, 이런 경우에 간혹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된 후에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관할 세무서에서 놓칠 수 있거든요.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 안 하면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임대사업자 자동말소든 자진말소든 등록말소든 직권말소든 이건 모두 다 지자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시군구청, 세무서가 모를 수 있어요. 말소된 그 내용을. 그래서 말소가 됐음에도 계속해서 종부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종부세에서 빠질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내가 임대사업자가 끝났는데 계속해서 종부세가 안 나오네? 아이고 좋아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게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원래 내야 될 세금, 본세에다가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돼요. 예. 그래서 혹시 그동안 안 하셨다면 올해라도 꼭 신고하셔가지고 이 혹시 모를 가산세 이거를 줄이셔야 돼요. 예.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세는 더 불어납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아직 신고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올해는 신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신고하실 때 세무서에 좀 봐달라고 하세요. 몰라가지고 안 했다 이렇게. 그래서 가산세를 글쎄요 뭐 줄여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읍소해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것. 자, 주택을 양도해도 종부세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6월 1일 이전에 매년 6월 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됐습니다. 그 주택을 말소 이후에 그해 12월 31일까지 그 사이에 집을 팔아요. 나 임대사업자 말소 됐으니까 집 팔아야지 하고 팔았습니다. 그러면 나 집 없으니까 종부세 안 나오겠지? 네, 아니에요.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종부세 과세 기준 일자는 매년 6월 1일이에요. 즉 6월 1일 날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되면 그 해에는 종부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집을 팔았어도. 네. 그래서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집을 사고 팔 때 5월달에서 6월달 요 사이에 잔금이 걸치게 되면 집을 파는 사람은 잔금을 6월 1일 이후로 잡으려고 하고 집을 사는 사람은 잔금을 5월 31일 이전으로 잡으려고 하죠. 왜? 이전에 잡으면 매수자 같은 경우에 잔금이 5월 31일이면 그해 재산세나 종부세 안 내니까 집 산 사람이 6월 1일자에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 내는 거라서 그래서 집을 팔았어도 종부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6월 1일자로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됐을 때 그 해에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 그 기재부 해석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5월 28일 날 사전 답변인데요. 자, 종부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죠. 그 날짜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된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거다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6월 1일자에 말소되면 그 해 종부세에는 합산, 즉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꼭 주의하시고요. 오늘이 8월 18일이니까요. 이 신고 기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다음 달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종부세 합산배제 재배신고 대상이 되신 분들은 꼭 신고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